학생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7장 항공안전보안 나갈 건데요. 글로벌 객실 업무론, IATA 캐빈 크루 트레이닝 자격증 과정 7장 항공보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업무론은요. 페이지 186페이지 열어보세요. 7장의 항공안전 강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을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항공안전 강화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항공안전 위협하는 승객의 종류와 또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요. 불법 간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법적인 방해자, 불법적 방해, 승무원 안전 의무를 방해하고 폭발 장치 설치 위협하고 항공기 납치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항공산업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방해자가 드물었으나 대형 항공기가 도입 후에 증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철저한 그 안전 보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 보안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단체, 돈을 목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인질로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치활동단체는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의도를 알리기 위한 방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예측 불가능한 행위를 하죠. 항공기에서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도어를 연달아 운항 중에 오퍼레이트를 해서 연달하든가 뭐 이런 사건들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일어났었죠. 난민, 다른 국가로의 망명을 시도하기 위해서 난민들이 이러한 테러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는 정치적, 종교적 동기로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거의 생명까지도 불사하죠. 그 다음에 불법 간섭 대상은요, 항공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이나 인력을 동원합니다. 예를 들면 공항을 동원한다라든가, 공항의 인력을 동원한다라든가, 이런 거, 혹은 군사력을 동원한다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공격의 대상은 공항 사무실, 창고, 항공기 경납고, 승무원의 호텔도 될 수 있다. 운항 승무원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폭발물로 공격할 수가 있고, 인지를 잡을 수도 있고, 절도를 할 수도 있고,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로 1985년에 스페인의 내셔널 항공 발권 사무소를 폭파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장치는 폭발성 장치, 인화성 장치 등 사용할 수 있고요. 자살 폭탄물도 사용하죠. 위탁 수화물로 인해서. 위탁 수화물에 폭발물을 넣는 거죠. 휴대 폭발 장치를 해서 본인까지도 자살 테러라고 하죠. 911 사건 이후 항공 보안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저는 911 이전에도 비행하고 이후에도 비행을 했지만 911 이전에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는 항공 안전 보안이 많이 구멍이 뚫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CAO에서는 항공 보안 실행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2001년 신발 폭탄 사건 후 보안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신발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와서 자살 테러를 한 거죠. 자, 2006년에는 액체 폭탄 음모 이후에 소량의 액체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거, 이런 거, 또 제한이 되고 있죠. 학생들, 항공 안전 강화, 항공 안전 위협 승계, 불법 간섭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불법 간섭 대상. 항공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 및 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좀 전에 이제 했었죠, 여러분들. 1985년에 스페인 내셔널 항공 발권 사무소까지 폭발을 했다. 그리고 자살 폭발 위험이 있다라고 했고, 9.11도 얘기했고, IQO도 얘기했고, 2001년 신발 폭탄 사건 후 신발까지 벗어라. 뭐 이런 지금 항공사 여전히 모든 공항에서 그랬었고요. 지금은 이제 일부 공항에서는 신발까지도 벗으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보시도록 할게요. 공항 보안은 감시, 보안 검문, 정기 순찰도 하고 있고 경계 지역을 통제하고 있고 출입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일정 공간은 직원만 그 카드 스캔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승객들은 오픈된 공간에서만 공식적으로 다니게 되어 있죠. 항공기 보안. 항공기 문잠금 정기적인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항공기에서는. 자, 이건 뭐야? 파킹이 되어 있을 때만 항공기 문잠금이 되어 있고 또 정기적으로 파킹을 또 오래 되어 있다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보안 검색을 한다는 이야기죠. 승객 및 기내 반입 수화물 모든 승객과 수화물 보안 검색 고위험 지역 승객을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사마다 고위험 승객에 대해서 프로파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 수화물 보실게요. 수화물 선별 및 수색, 동반 승객 확인 하죠. 그죠? 자, 체크인 할 때도 당연히 엑스레이 통과해서 수색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배기지 커렉터를 통해서 짐을 회수할 때도 나가면서 엑스레이 통과하게 되어 있죠. 화물 및 우편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객실 및 공항 공급품, 적재식품과 장비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어 있고 취급자를 반드시 확인하죠. 그렇죠? 이렇게 객실 및 공항 공급물에 대해서 취급하는 업체와 취급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죠. 그렇죠? 지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기내 보안 조치, 비행 중 승객 공격 방지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거 어떻게 승무원들이 각종 테러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죠. 직원 모집 및 교육, 경계를 유지하고요. 의심이 있었을 때 보고 교육을 받고요. 제한구역 이 사람들은 제한구역 접근이 허가가 되어져요. 이 직원들은 특별히 직원에 한해서만 보안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정기적인 검토 및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즉각적인 위험이 있을 때 알려야 합니다. 직원들은 해당 직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국제항공보안협약과 규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8페이지부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쿄협약. 자, 이거는 1963년에 발효된 건데 기장이 폭력전 승객을 제압할 권한을 부여했어요. 헤이그 협약은요, 1970년에 발효한 건데 항공기 납치와 관련된 14개 조항의 국제협력에 관한 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협약 부속서 17, Annex 17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국제 항공 보안 모범 사례에서 제공을 하고 있죠. ICAO에서 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항공보안 프로그램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항공사 및 공항 보안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항공사는 해당 공항의 보안 절차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담당 기관의 검사, 공항과 항공기 보안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자, 이렇게 보는 게 좀 낫겠죠. 문제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약의 중요성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안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필수입니다. 국제협약을 따르는 거는. 자, 연도와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공보안의 발전, 911 이후에 엄청나게 강화가 됐어요. 항공보안이 강화됐고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또한 감시 대상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적 테러 활동을 감시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있죠. 사전 승객 정보 시스템 APIS 출입국 관리국에 승객 정보 제출을 하고 우려 승객을 차단을 합니다. 위험 기반 보안 각 승객이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문제점을 식별하게 되어 있죠.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 프로그램 빠른 출입국 심사를 제공하죠.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패스트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지문 찍고 들어가는 경우죠. 우리나라도 패스트트랙 굉장히 잘 돼 있죠.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생체 인식 여권은 유저가 어렵죠. 자동 판독 가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동 판독 가능이 되어 있죠. 그죠? 자, 뭐 지문은 다 지금 넣는 상태고요. 이제 홍채도 들어가는 항공사들 있잖아요. 여권의 홍채에 대한 인식 코드 말하는 거죠. 폭발물 탐지, 기내 수화물 무작위 검사하고요. 화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조종실 보안, 조종실 예전에 911 이전에는 잠겨있지도 않았고 낙킹하면 노크하면 뭐 들어갈 수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밖에 디지털 코드가 있고 또 디지털 코드가 있어도 안에서 열어줘야만이 들어갈 수 있게끔 또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잠금 장치가 다 되어 있다. 911 이래로 폭발 방지 수화물 컨테이너 항공기 파괴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폭발은 되지만 그 데미지를 줄이는 거죠. 이 컨테이너에 넣으면. 고급 영상 기술, 스크리닝 장치로 숨겨진 물건을 감지하죠. 예를 들면 인체에 들어있는 것도 감지를 하게 되어 있죠. 고급 영상 기술을 사용을 하면. 자, 보안 절차 준수. 모든 운항 및 개시 승무원은 보안 절차를 숙지하고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죠. 그래서 세이프티 앤 세큐리티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의심스러운 점을 관찰했을 때는 보고해야 됩니다. 자, 승객의 의심스러운 상황, 기내 물품 이상 징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사무장한테 보고하고 사무장은 기장에게 보고합니다. 객실 승무원의 주요 역할, 우리 역할이에요. 승객 수를 확인하고요. 항공기 보안 검사를 하고요. 기내 공급품 허가 및 확인을 합니다. 항공기 하기 시 감독 및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안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승무원의 주요 역할입니다. 승무원들은요, 유니폼 유지해야 되고, 외부로 유출하거나 분실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신분증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승무원 신분증, 회사 사원증, 그 다음에 그 공항 또 출입할 수 있는 그 신분증이 있어요. 그래서 공항 출입 신분증.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기종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는지 이 서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이프티 트레이닝에 대한 서티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비자, 나라마다 필요한 비자 여권에 다 부착되어 있죠. 항공 지침 사본의 안전한 관리. 그러니까 항공 지침도 그 사본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 승무원들은 뭐 축소 복사를 한다라든가 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죠. 자, 정기적 보안 점검. 기내 갤러리 화장실, 자, 주요 구역을 세이프티 체크, 세큐리티 체크 합니다. 예측 가능한 절차 방지, 테러리스트가 악용할 수 있는 틈새를 방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는 어디일까요? 예를 들면 뭐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곳이 되겠죠. 크루 레스트 에어리어라든가 좀 은밀한 곳이 될 수 있죠. 기내에서. 승객 행동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활동의 징후를 발견하면 즉각 보고를 해야 됩니다. 즉시 보고. 기내에서는 객실 사무장과 기장에게, 공항에서는 보안요원에게, 승무원은 즉시 보고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불법 대응 행동. 도쿄협약에서는 185개국이 서명을 했고요. 국제항공편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이 아니고 국제항공편에서. 기장의 권한은요, 불법 행동에 대해 신체적으로 구속 능력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갑 체워라든가 이런 권한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언룰리 패신저에 대해서, 자, 혹은 뭐 테러리스트에 대해서, 혹은 크리미널에 대해서, 크리미널.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것도 크리미널이잖아요. 그쵸? 근데 본인들이 이제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런 수갑까지는 안 채우지만 거기서 언룰리 패신저까지 된다. 스모킹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수갑까지 채울 수 있는 경우로 가는데 이때 이 권한은 기장이 한다. 몬트리올 의정서, 도쿄협약 보안, 항공사의 사법권을 도착 국가까지 확장합니다. 도쿄협약을 보완한 거예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자, 기내 난동은 위협, 신체적인 공격, 안전지침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전벨트 안 매겠다. 끝까지 우기고 안 세우는 사람도 기내 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무원의 법적인 이해, 국제 규정과 현지 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현지 법은 뭐예요?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마닐라 간다. 그럼 필리핀 법이죠. 자기 방어권, 승무원인 합리적 예방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폭력이나 테러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행동의 정당성, 합리적인 행동을 판단하고 필요시 법적 증명을 준비를 합니다. 법적 증명 준비, 사진 찍어놓고, 그렇죠? 옆에 증인들 확보해놓고, 보고서 작성해놓고, 이런 거죠. 상황에 따라서 동영상 촬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당성을 확보해놔야 하겠습니다. 국제항공편에서의 법적 규제 숙지는 승무원은 다양한 법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외국 간다. 그럼 포트앤 루트가 있어요. 그 세관이라든가 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보안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포트앤 루트입니다. 예를 들어 런던 간다. 그럼 런던 공항 그리고 런던에서의 포트앤 루트를 숙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이 숙지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이프티 트레이닝 받은 거, 매뉴얼 숙지, 그 다음에 인플라이트 서비스, 기내 서비스, 그 다음에 포트앤 루트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 비자가 뭐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몇 개월 동안 혹은 며칠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비자 없이 뭐 이런 것들이 쭉쭉 정리가 돼 있죠. 어디에? 포트앤 루트에. 기내 소란, 언어적인 학대, 안전 요청을 불이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터블런스 때문에 모든 시트 사인 다 채워야 되는데 혼자만 안 채운다라든가 이런 것도 안전 요청 불이행이죠. 자, 자주 발생하지만 심각하지는 않아요. 터블런스가 있었을 때, 시트 사인 들어왔을 때 화장실 이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화장실 사용한다라든가 급하게 뭐 이런 경우들, 이런 거 다 기내 소란입니다. 대인관계 기술, 승무원은 분쟁 해결을 위해 대인관계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행동이 폭력적으로 변할 시에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방어해야 된다는 거죠. 도쿄협약 기소 가능, 안전위험, 안전장비 훼손, 승무원을 방해했어. 이럴 때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에 기소가 가능합니다. 술 취한 상태, 중독 징후 인지가 필요합니다. 흡연할 때, 이럴 때도 도쿄협약으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기장의 지시를 불이행했어. 예를 들어서 좌석 벨트를 착용하라고 승무원이 했는데 끝까지 착용 안 해. 그래서 기장까지 보고가 들어갔어. 기장이 하라고 했어요. 근데 끝까지 좌석 벨트 착용 안 해. 이런 것도 기소의 사유입니다. 업무방해, 승무원을 위협합니다. 업무를 방해합니다. 이런 것들. 뭐 성추행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업무방해예요. 승객 관찰 및 보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고를 합니다. 사무장 그리고 기장에게 보고합니다. 보안 절차, 기내, 갤리까지 화장실 등 정기검사 실시하고 보안을 유지합니다. 자, 이 가볼게요. 소란 지속할 때 객실 사무장은 기장에게 보고하고 기장은 안전에 위협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2단계 경고는 기장의 승인하에 소란 승객에게 추가 조치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자, 계속 이제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하겠다. 추가 조치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해주죠. 경고의 내용은요. 임시 착륙 및 비용을 부담하고요. 국가기관에 구속될 수 있어요. 임시로 착륙했어요. 그럼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승객들이 예를 들어서 커넥팅 플라이트가 있어서 홍콩 가서 근데 대만으로 가게 됐어. 승객 소란으로 인해서 난동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다른 승객에게 배상을 해줘야 돼. 항공사가 이런 비용까지도 다 그 난동 승객에게 부담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경고 후에 소란이 멈추지 않으면 법집행관의 체포가 가능합니다. 항공기가 착륙하자마자 관련 정보, 소란한 승객의 수, 행동을 설명하고 승무원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승객 이름, 좌석 번호, 그리고 증인들을 확보합니다. 증인의 역할, 객실 승무원 및 다른 승객이 증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착륙 후 조치는 문제 승객을 하기시키고 상황에 따라 보안팀이 개입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문제 승객을 하기시킨 다음에 난동 부려서 문제 승객을 하기시켰어요. 인천공항에서. 그러고 나면 다시 세큐리티를 한다라든가 체크를 한다라든가 케빈을 모든 승객을 다 하기시킨 다음에 한다라든가 혹은 승객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 하기한 승객 주변만 세큐리티 체크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보안이 이루어집니다. 이러면서 보안팀도 개입할 수 있죠. 진술서 작성. 사건 발생 당시 기록을 남겨야 되겠죠. 감정적 언어 없이 사실만을 기록해야 되겠죠. 서면 보고. 정상적인 안전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서면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리포트를 작성하란 말이죠. 최후 수단. 자, 방해. 언룰리 패신저예요. 기장이 신체적으로 구속 명령합니다. 예를 들면 수갑 채우는 거죠. 그죠? 수갑 채우고 케이블 타이도 구입합니다. 구속 후 절차를 진행하고 승객의 안전과 인권은 보호가 되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구속 후 절차가 수행됩니다. 법적 절차 준수 보실게요. 구속 후 법적 진술을 준비하고요. 승객의 인권을 주의합니다.
인권에 승객의 인권을 우선시 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속 중 모니터링, 호흡 상태, 이 사람이 혹시 뭐 혼자 두지 않죠. 자살 이런 걸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질식 방지,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대피 시 됐죠. 결박된 승객의 대피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승객을 자리에다가 포승줄로 묶어놨어. 어눌리 패신저를. 근데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탈출시킨 거지? 뭐 같이 다 탈출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죠? 비상 탈출의 상황에서 이런 지원 방안도 마련해 둬야 합니다. 협상 구속 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쵸? 뭐 구속까지 신체적인 구속 명령까지 가지는 않아야 되겠죠. 따라서 결박 시도를 방지해야 하는 게 우선이죠. 방해 승객은 증가 추세이나 실제 결박 사례는 적어요. 응? 그러니까 언룰리 패신저는 좀 많아지고 있으나 왜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결박해서 경찰로 인계되는 경우는 좀 줄어들고 있다. 적다. 왜?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행동까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불법 간섭의 유형 보도록 할게요. 테러리스트 조직이 있고 자살 테러 있고 그죠? 자, 911도 자살 테러잖아요. 그죠? 폭탄을 설치했고 항공기들 납치했고 그러고 나서 임명하고 뭐그 인질로 잡고 딜을 하죠. 알카에다 911 사건을 주도했죠. 자살 테러죠. 극단적 이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죠. 그래서 안전보안에는 911 이래로 쌍둥이 빌딩이 그때 다 이제 그 전소됐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두 개가 다. 그죠? 자, 이 이래로 엄청나게 항공 안전보안에 있어서 대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911 이래로. 주요 테러 행위, 자살폭탄 테러, 폭탄 설치, 항공기 납치. 왜?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항공기가 이렇게 충돌했을 때는 당연히 항공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망했고 이 쌍둥이 빌딩도 무너지면서 그쵸? 엄청난 사람들이 사망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엄청난 이게 가장 큰 테러라고 보시면 돼요. 자살 테러. 혼란과 두려움을 조성하죠. 자, 지원은 자금, 무기, 훈련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했죠. 그죠? 알카에다 같은 경우. 대규모의 인명과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했죠. 얼마나 불안감이 컸어요. 그죠? 사람들이 항공기 여행을 꽤 오랫동안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보안이 강화됐어도. 국제적 보안 강화 및 테러 예방 방지가 필수죠. 그래서 승무원들은 더 철저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납치 동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망명, 피난 목적도 있는데 승무원의 역할은요. 협상을 통해서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고 악화를 방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불안정한 납치 동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그죠? 예측 불가능한 행동. 자, 테러리스트의 납치는요. 조직적이고요.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 않아요. 테러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승무원은 침착해야 되고 승객의 진정에 중점을 줘야 되는데 뭐 본인이 뭐 승무원이 패닉돼가지고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항상 침착함을 유지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면접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침착함. 자, 출구 근처에서 위치를 확보하고 출구, 작동 준비, 그러니까 비상탈출이라든가 혹은 하기를 준비한다는 거죠. 승무원은 구조대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부상자가 있을 때 구조대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입구를 확보한다. 그러니까 도어죠. 도어 입구하고 통로를 확보한다. 승객을 통제하죠. 정보를 수집하죠. 대피합니다. 탈출구와 작동 장치 방법을 숙지하고요. 이래서 승무원들은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내 서비스는 매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세이프티, 세큐리티, 트레이닝은 매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2개월 안에 매년. 그리고 새로운 기종이 들어와서 탑승할 때도 훈련을 받고 탑승을 하게 됩니다. 승무원도. 자, 그리고 또 훈련을 받았어.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 훈련을 받았는지 서티를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나도 열 몇 번의 서티를 받았죠. 샵 도장을 받았다는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승인증을 서티를 가지고 세이프티 앤 세큐리티 트레이닝 서티를 가지고 다니죠. 서티피케이션 증명서. 자, 위협의 성격 쭉 읽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게요. 주로 위협 같은 경우 신뢰할 수 없는 위협이 많으면 불만을 품은 직원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폭탄 위협과 대응 볼게요. 그거 지금 폭탄 위협과 대응 보시는 거예요. 위협을 평가하는데 적색, 황색, 녹색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의 정도를. 자, 공항에서 승무원 혹은 공항에서 기장하고 이제 서로 이제 교신을 하는데 테러의 정도가 어떻습니까? 그럼 적색입니다. 그럼 매우 심각하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색깔로 분류해서 얘기한다. 아주 심해요. 중간이에요. 약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색깔로 적색이다, 황색이다, 녹색으로 평가를 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대화를 하는 것이죠. 공항국과. 그쵸? 도착지에 공항국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상에서의 대응, 비상 대피나 통제된 신속한 하기를 결정합니다. 자, 지상에서는 사실은 모든 수화물을 가져가게 해서 뭐 지금 폭발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위험물이 있다, 위험 유지가 있다, 요소가 있다라고 할 때는 수화물을 다 가지고 가서 승무원들은 이제 빈 캐빈이죠. 세이프티, 세큐리티 체크합니다. 운항 중 위험. 자, 기장이 객실 사무장에게 비상 브리핑 절차를 설명합니다. 기내 검색 요청이 가능합니다. 운항 중에 위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객실 사무장이 기장에게. 그럴 때 비상 브리핑 절차를 설명을 합니다. 어떤 절차를 따르세요 라고 기장이 객실 사무장에게 오더를 하는 거죠. 자, 위험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승객을 한쪽 통로로 다 모아놓고요. 빈자리, 그 위험 물체가 있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 자리 주변으로 검색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방폭 담요하고 방폭 조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방폭 담요를 덮어놓는다고 해서 폭발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폭발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죠? 폭발의 그 사이드 이펙트를 줄인다는 얘기지. 또 보실게요. 검색 완료 후 빠른 시간 내에 비상 착륙이나 신속한 하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도 빠른 하기를 준비합니다. 착륙이 완료가 되었을 때. 자, 모든 폭발에 대한 위협은 위협만 했어도 폭발물이 없어요. 위협만 했어요. 그래도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이 됩니다. 자, 이거 얼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폭발 장치의 구성 요소 읽어보세요. 자, 폭발물, 배터리가 폭발물일 수 있고, 휴대전화, 손목시계, 뭐 이런 것들. 자, 작은 점 하나 폭발을 일으켜 더 큰 폭발로 발화가 되죠. 자, 액체도 될 수 있고, 고체도 될 수 있어요, 폭발물은. 자, 승무원이 이 폭발물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 지상 직원이나 공항 직원들은 더 철저하게 받죠. 그쵸? 위험물에 대한 취급 규정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받고, 승무원도 위험물 취급 규정에 대해서, 비행기로 가져올 수 있는 거, 혹은 카고로만 갈 수 있는 거, 혹은 캐빈이나 카고 다 둘 다 안 되는 거, 우리도 배웠죠. 우리도 교육을 받습니다. 의심스러운 물건을 식별하는 방법, 기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반드시. 자, 리스트 리스크 밤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LRBL, 리스트, 리스크, 밤 로케이션. 가장 피해 최소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리스트 리스크 밤 로케이션. 발음이 좀 잘 안 되죠? 페이지 201페이지 보세요. 자, 폭발 요소가 가장 적은 지역. 보통 어디입니까? 오른쪽 맨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폭발물을 발견했을 때는 얘를 이동시키지 않고 방폭 담요 등으로 씌워놓습니다. 하지만 기장의 그 오더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물건을 옮겨 놓을 때는 폭발물이 의심되는 거 옮겨 놓으라고 이제 오더를 받았을 때는 리스트 리스크 밤 로케이션 보통 오른쪽 끝으로 옮겨 놓습니다. 자, 이때 부드러운 물품으로 장치를 덮고 천장까지 쌓아 올려 폭발 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모든 물건을 다 쌓아 올리는 거지. 폭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폭 담요 이외에도. 알겠죠? 자, LRBL은 좀 알아두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7장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페이지 202페이지와 203페이지, 204페이지를 풀고 또 정답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왜 틀렸는지 틀린 경우 확인하시고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